단 하루 만에요.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1조 3천억 원이 넘는 기업 가치가 그냥 사라져버렸습니다. 오늘은 한때 바이오테크 업계의 가장 빛나는 별이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회사 문레이크가 어떻게 나락으로 떨어졌는지 그 충격적인 사건의 전말을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3년 9월 29일 수많은 투자자들의 주식의 화면에 바로 이 숫자가 찍혔을 때 시장은 그야말로 얼어붙었습니다. 마이너스 90%. 이건 그냥 단순한 숫자 하락이 아니었죠. 희망에 가득 찼던 수많은 사람들의 기대감이 단 하룻밤 사이에 절망으로 바뀌는 바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아니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한몸에 봤던 이 회사의 이야기, 그 화려했던 시작부터 너무나도 처참했던 붕괴까지. 자, 지금부터 그 안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우선 이 문레이크라는 회사에 대한 기대감이 왜 그렇게까지 하늘을 찔렀는지 그 이유부터 알아봐야겠죠. 그래야 이 추락이 왜 더 아프고 충격적으로 다가오는지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문레이크가 도전했던 영역은 바로 화농성 한선염, 줄여서 HS라는 병입니다. 이름도 생소한 이 병은요, 피부 아래에 계속해서 고름주머니와 염증으로 가득 찬 터널이 생기는 정말 끔찍한 만성질환입니다. 상상만 해도 고통스럽죠. 극심한 통증은 기본이고 이게 사람들의 사회생활까지 불가능하게 만들어서 환자들의 삶을 말 그대로 송두리째 파괴합니다. 전체 인구의 1, 2%가 앓고 있을 정도로 결코 드문 병이 아닌데도 마땅한 치료제가 없어서 환자들은 그저 고통을 견디는 수밖에 없었어요. 바로 이 절망적인 상황에 정말 혜성처럼 등장한 것이 문레이크의 신약 후보 물질, 소넬모키맙입니다. 이 약은 염증을 일으키는 핵심 물질 2개, IL-17A와 IL-17F를 동시에 차단하는 아주 작은 항체, 이른바 나노바디 기술을 썼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요, 원래 이 약은 거대 제약사 머크가 개발하다가 에이, 이거 안 되겠다 하고 포기했던 약물이라는 겁니다. 문레이크는 이 버려진 보석의 가치를 알아보고 헐값에 사들여서 개발을 이어갔고 결국 이상 임상시험에서 그야말로 대박을 터뜨립니다. 가짜약, 즉 위약 대비 무려 34%나 높은 치료 반응률을 보여주면서 시장을 완전히 열광시켰죠. 환자들에게는 구원의 빛으로, 그리고 우리 같은 투자자들에게는 인생을 바꿀 잭팟으로 떠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기대와 희망을 걸고 치르는 단 한 번의 시험, 회사의 운명 자체를 결정지을 VLA 3상 임상 프로그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모든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죠. 임상 설계는 아주 철저했습니다. 규제 당국에 우리는 의심의 여지 없이 약효를 증명하겠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완전히 똑같은 설계의 대규모 연구 2개를 동시에 진행하는 전략을 쓴 거죠. 벨라1과 벨라2.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두 시험에서 모두 성공해야만 했다는 겁니다. 하나만 성공하는 건 소용없어요. 무조건 2번 연속으로 약이 효과가 있다는 걸 명백하게 보여주려 한 겁니다. 여기서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HiCR75.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말이 좀 복잡해 보이지만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환자의 염증성 종기수가 75% 이상 줄었냐, 딱 이거 하나 보는 겁니다. FDA도 월가도 그리고 수많은 투자자들도 전부 다 다른 건 보지도 않고 오직 이 숫자 하나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그야말로 운명의 지표였던 거죠. 2023년 9월 29일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았고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정말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아니 상상조차 하기 싫었던 최악의 시나리오였습니다. 데이터를 직접 보시죠. 첫 번째 시험, 벨라1의 결과입니다. 소넬로키맙을 맞은 환자 그룹의 34.8%가 하이CR 75를 달성했어요. 위약 그룹 17.5%에 비하면 압도적이죠.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이 P값인데요. 이 결과가 순전히 우연일 확률을 의미하는데 0.001 미만이라는 건 우연일 확률이 0.1%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완벽한 성공이었죠. 이때까지만 해도 다들 환호성을 질렀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발표된 벨라2의 결과가 이 모든 축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어 버립니다. 약물의 효과 자체는 보세요. 35.9%. 벨라1이랑 거의 똑같이 아주 잘 나왔습니다. 약은 문제가 없었던 거죠. 문제는 위약 그룹이었습니다. 위약, 즉 가짜 약을 맞은 그룹의 반응률이 무려 25.6%로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온 겁니다.
그 결과 약물과 위약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을 넘지 못했어요. P값이 0.053이 나왔는데 보통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보는 기준선이 0.05거든요. 즉 우연일 확률 5%요. 정말 아슬아슬하게 이 기준을 넘기면서 이 시험은 공식적으로 실패라는 판정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약의 효과 자체는 두 시험에서 35에서 36% 수준으로 아주 일관되게 나타났습니다. 약은 죄가 없었던 거죠. 문제는 바로 벨라2 시험에서 나타난 이 이례적으로 높은 위약 반응률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질병 자체가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하는 특성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벨라2 시험에 참여한 환자들의 특성이 좀 달랐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예상치 못한 변수 하나가 모든 걸 망쳐버리고 통계적 실패라는 끔찍한 결과를 낳고 만 겁니다. 물론 회사 측에서는 아니다,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데이터를 분석해보니까 이것도 성공이다 라고 막 주장을 했지만 시장이 그런 변명을 들어줄 리가 없죠. 가장 중요한 1차 지표가 실패했다는 사실, 그 하나만이 중요했을 뿐입니다. 바이오테크 투자가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성공 아니면 실패, 딱 두 가지만 존재하거든요. 절반의 성공 같은 애매한 결과는 때로는 완전한 실패보다 더 나쁜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시장의 반응은 즉각적이었고 상상 이상으로 잔인했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단 하루 만에 주가는 90% 폭락했고 불과 이틀 전까지만 해도 16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원이 넘던 회사의 시가총액이 1억 5천만 달러 수준으로 그냥 증발해버렸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거죠. 언론의 평가는 냉혹했습니다. 바이오 업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전문 매체인 스탯뉴스는 헤드라인으로 재앙적 실패라고 딱 규정해버렸죠. 그러면서 경영진이 어떻게든 긍정적인 면을 찾아내려고 애썼지만 투자자들을 설득하는 데는 완전히 실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슬라이드 하나가 시장의 신뢰가 어떻게 산산조각 났는지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이 제시한 목표 주가의 변화를 한번 보세요. 울프 리서치, 주당 76달러를 외치다가 하루아침에 2달러로 바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건 사실상 이 회사의 미래 가치는 이제 제로다. 그냥 지금 가진 현금 가치만 남았다. 거의 사망 선고나 다름없는 평가였습니다. 후폭풍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투자자들은 곧바로 회사가 이상임상 결과를 부풀려서 우리를 속인 거 아니냐면서 집단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고요. 물레이크에 거액을 투자했던 대형 바이오 전문 헤지펀드들은 엄청난 손실을 떠안아야 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말이 안 해도 아시겠죠? 경영진을 향한 비난과 원망으로 그야말로 들끓었습니다. 자, 그럼 기업 가치가 사실상 휴지 조각이 된 지금, 이게 물레이크의 끝일까요? 아니면 기사회생의 가능성이 아주 조금이라도 남아있을까요? 앞으로의 시나리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회사가 아직 현금을 꽤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약 4억 2,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5,500억 원이 넘는 현금이 있죠. 1년에 2억 달러 정도를 사용하니까 대략 2년 정도는 추가 자금 조달 없이 버틸 수 있는 체력은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주가가 이렇게 폭락한 마당에 시장에서 새로 돈을 구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야겠죠. 물레이크의 미래는 말 그대로 칼날 위에 서 있습니다. 리스크는 너무나 명확하죠. 모든 걸 걸었던 단 하나의 약물이 삐끗했고 FDA가 이 애매한 데이터를 받아줄지 불투명하고 심지어 이미 더 좋은 데이터를 가진 강력한 경쟁자까지 버티고 있으니까요. 그럼 이제 그들이 쓸 수 있는 희망의 카드는 뭐가 있을까요? 첫째, 이 엇갈린 데이터를 가지고 그대로 FDA에 가서 다른 방식으로 분석하면 성공이니까 허가해달라고 설득하는 겁니다. 솔직히 확률은 낮아 보입니다. 둘째,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질병, 건선성 관절염 임상에서 기적적으로 성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대형 제약사가 헐값이 된 물리익의 지술력만 보고 이거 아까우니 우리가 싸게 사줄게 하고 회사를 인수해주는 시나리오가 있겠죠. 물레이크의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회사의 실패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신약 개발이라는 인류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위대한 혁신에 투자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도박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냉혹하고 현실적인 사례입니다. 단 하나의 통계 수치, P값 0.003 차이로 천국과 지옥이 갈리는 이 세계에서 우리는 위험과 보상의 본질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문레이크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의미 있는 질문을 던졌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